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한의원 이문교 원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아토피나 습진의 치료법이나 관리법,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아토피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하는 얘기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토피를 앓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어떤 정도로 아토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아토피가 잘 관리되고 있어서 재발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피부 상태를 보면 제가 눈이랑 입술 이런 데는 지금 색조 화장을 좀 했는데 이렇게 얼굴 이런 데를 보시면 뭐 로션 같은 거 말고는 뭘 따로 안 발랐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괜찮은 상태가 됐다는 거는 상당히 아토피가 많이 호전된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아토피 알아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말 고등학교 때는 연고를 발라도 그 진물 때문에 연고가 잘 발리지 않는 느낌 받을 정도로 심했었고 스테로이드 사용법도 잘 몰라서 가려울 때마다 막 덕지덕지 발랐던 경험도 있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심했던 거는 아니고,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뭐 베이비로션 이거 말고는 보습을 따로 하는 게 없을 정도로 피부가 많이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아토피가 시작된 거는 그 중학생 때쯤부터였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아토피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고, 여름에만 이 팔꿈치 접히는데, 무릎 접히는데 이런 데에 그 땀띠처럼 생겨서 많이 긁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더위를 많이 타고 해서 잠깐 땀띠가 생겼나 보다, 여름마다 그러다가 또 가을 겨울 되면은 괜찮아지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좀 지내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많이 불편했던 거는 이제 여름에 특히나 열대야일 때 가려워서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그리고 사타구니 쪽으로도 그 허벅지에 살이 있으니까 많이 긁게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엄마한테도 얘기를 잘 못하고 혼자 그냥 몰래 긁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등학교 되면서부터는 이게 갑자기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고1 때 심했는데, 그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얼굴에 많이 심해져서 진짜 학교 가기 싫다, 진짜 자퇴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굴에 보이는, 정말 남들 눈에 잘 보이는 얼굴에 아토피가 생겨버리니까, 그것도 너무 심하게 생겨버리니까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우울증처럼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외모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도 너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가족여행으로 캐나다에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한여름일 때 갔었죠. 근데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여름이 시원하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그 캐나다에 가자마자 아토피가 확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 진짜 이민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냐, 거짓말처럼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아토피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내내는 겨울이나 날이 시원할 때는 확실히 덜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때도 굉장히 많았고, 대학교 가서는 조금 덜하기는 했지만 다시 학년 올라가면서는 가려워서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잠 못 자는 스트레스가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색이 한의대생인데 곧 한의사가 될 건데, 내가 내 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남들을 치료하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그때부터 좀
아토피 치료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학생 때부터 그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해서 지금은 재발을 하지 않고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아토피나 습진 이런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 때문에 그런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치료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증상이 만성화되고 재발되고 하다가 좋아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온 신경이 공부하는데 좀 가 있다 보니까 연고 바르거나 약 먹거나 그리고 뭐 민간요법으로 이게 좋다더라 하는 것들 엄마가 알아오시면은 그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거 아니면은 뭐 항히스타민제 먹는 거 녹차물로 샤워하기, 뭐 다시마 문지르고, 뭐 로션도 이것저것 다 바꿔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진짜로 좋아지게 된 거는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찰을 하게 되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 컨디션이 언제 떨어지고 어떤 신체 증상이 변화가 됐을 때 아토피가 심해지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고치고 나서야 아토피가 진정이 되고 피부가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시를 들어드려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토피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고등학교 때 제일 심했고 대학교 들어서 좀 덜했다가 대학교 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다시 심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음식 먹었을 때 나빠졌어, 이런 단기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기에 과연 어떤 요인이 내 아토피를 악화시켰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학원을 다니는 게 없어서 영어 회화학원 그냥 가서 게임하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무용학원 다니는 거 말고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로 많이 받았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쾌활하고 말도 많고 이랬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정말 많이 말수가 줄었다고 이제 엄마나 아빠가 걱정하실 정도로 말수가 줄었고, 굉장히 스스로 그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 와중에 증상이 시작이 됐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무래도 경쟁이 더 치열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증상이 더 악화가 됐었죠. 그리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학업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아토피가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지니까, 또 그리고 그 등수가 나오기는 하잖아요, 대학교 가도. 그래서 그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면서 다시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토피 심해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제 아토피가 신경피부염이라고 불릴 만큼 그 스트레스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받는 거, 이것도 정말 사실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아토피나 습진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두통이 생기는 정도에서 그칠 수도 있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 열이 안 떨어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아토피나 습진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증상이 생기는 데에 영향을 줄 만한 신체 증상이 생겼거나 신체 균형이 좀 틀어진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생명에 위협이 간다든지 할 정도로 심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냥 공부하거나 뭐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그게 아토피나 습진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라고는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토피가 생기고 악화되던 시점에 항상 되게 많이 피곤해하고 그다음에 소화 안 되는 걸로 좀 불편해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원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편식이 되게 심해서 먹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한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때쯤부터는 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먹는 음식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먹는다고 부모님이 좋아하셨었는데 근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그런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오래 앉아 있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오래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소화가 안 됐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이 너무 안 깨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7시 반까지 학교를 가야 됐었으니까 6시 반쯤 일어났었고 그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오면 집에 오면 11시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적어도 한두 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부모님이 저는 도저히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한 11시 반, 12시 이때면은 꼬박꼬박 잤었는데 그럼 사실상 그렇게 수면 시간이 엄청 부족한 게 아닌데도 하루 종일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희는 졸린 사람은 맨 뒤로 나가서 사물함 위에 책 펴두고 수업 들을 수 있게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거기에서 서서 수업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대학교 때 심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다이어트 하겠다고 샐러드랑 닭가슴살 이런 거 먹는데도 소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항상 너무 피곤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내고 나서 소화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잠이 잘 깨지 않는 피로감 이것을 개선시켜준 다음에서야 저는 아토피가 좀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말로 컨디션 관리가 잘 돼서 한 7시간 정도 자면은 낮에 뭐 한 낮잠 15분, 20분 요 정도 자는 것만으로도 피로 회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거나 늦게 먹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피부도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나는 거나 아니면은 가렵거나 이런 것들 없이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아토피나 습진이 잘 낫지 않고 자꾸 재발되고 한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토피나 습진으로 인해서 피부 가려움증이 생겼다 하는 그것을 인식하거나 그때 컨디션을 관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고 그 상황에 놓여서 신체 증상이 어떻게 틀어지면 아토피나 습진이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토피가 워낙 낫지 않다 보니까 대학병원 가서 알레르기 검사 이런 것도 다 해봤었거든요. 근데 막상 알레르기 검사를 해봤을 때는 아무것도 이거는 꼭 피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물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끔 가다가 금이나 은 아닌 목걸이 하면은 좀 알레르기 있는 거, 그러니까 금속 알레르기죠.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토피가 잘 낫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인을 외부적인 물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만약에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또 제가 여름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름마다 땀띠처럼 심해졌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외부 환경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제가 이민 가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거기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더위를 원래도 많이 타기는 했는데 그 정도가 심해졌거나 내 몸에서 열을 해소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된 거고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 그 건강 상태에 있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치료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알레르기 검사했는데 왜 뭐 원인 없다는데 아토피가 안 났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메타인지를 좀 높이셔서 아토피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얘기를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아토피나 습진의 원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토피가 잘 낫지 않는 거, 치료가 어려운 거, 이거는 정말 맞지만 그렇다고 불치병은 아니니까요. 꼭 희망을 갖고 치료에 대해서 희망을 놓거나 하지 마시고 꼭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